1862년 여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남북전쟁이 터진 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부 연합군은 수적으로도 물자로도 북부에 밀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부의 한 젊은 공병장교가 이상한 질문을 전쟁 일지에 남겼습니다. 총알 한 발의 비용이 적군 병사 한 명을 움직이게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면 전쟁의 셈법은 근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메모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지는 전쟁 후 창고 어딘가에 버려졌죠. 하지만 그 질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이후 160년 동안 전쟁을 설계하는 자들의 머릿속을 따라다녔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인류의 모든 군사혁명은 기술이 아니라 비용의 싸움이었습니다. 몽골군이 13세기 유럽을 초토화했을 때 그들의 진짜 무기는 기마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기마 궁수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그 이동에 드는 비용이 당시 유럽 중기병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압도적인 효율이었죠. 상대는 값비싼 갑옷을 입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동안 몽골군은 이미 다음 도시에 가 있었습니다. 19세기 기관총이 전장에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기관총을 본 유럽의 장군들 상당수가 비겁한 무기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사도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병사 수십 명이 해내던 일을 기관총 한 정과 사수 2명이 해냈습니다.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였고 결국 세상은 비용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셔먼 전차는 성능만 놓고 보면 독일의 타이거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1대1 교전에서 셔먼은 일방적으로 불타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합군은 이겼습니다. 타이거 한 대를 만들 비용과 시간으로 미국은 셔먼 5대를 찍어냈으니까요. 전쟁터에서 타이거 한 대가 셔먼 5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죠. 전쟁은 항상 두 가지 언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용기와 희생의 언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용과 효율의 언어입니다.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결국 언제나 후자가 전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 대전에서 누군가 160년 된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실 그 답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 9m, 폭 3m, 높이 3m의 컨테이너 크기의 네모난 박스 위에는 레이저 조사 장치가 달려있고 옆에는 레이더처럼 생긴 추적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딱 봐서는 뭔가 대단한 무기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사일 발사관도 없고 포신도 없는 그냥 평범한 철제 상자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 철제 상자가 지금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습니다. 이름은 블록 1, 별칭 천광, 하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11일 방위사업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천광의 양산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CNN은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1회 발사당 1.5달러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양산. 한 발에 1달러 50센트, 우리 돈으로 약 2,000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려면 맞은편에 서 있는 숫자들을 봐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지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발당 단가는 약 45억 원입니다. 미사일 방어 지지 동맹과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수치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그래도 한 발에 최대 약 2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들이 막아야 하는 표적 중 하나가 이란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의 단가는 약 8천만 원, 저가형 복제 버전은 훨씬 더 저렴하죠. 쉽게 말하면 이란이 수천만 원짜리 드론 수십 기를 동시에 출격시키면 방어하는 쪽은 그것보다 최소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미사일로 하나씩 격추해야 하는 겁니다. 막을수록 돈을 잃는 구조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드론 경제학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불태우는 장면이 반복되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비로소 이 질문 앞에 멈췄습니다. 방어 비용을 공격 비용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가 말이죠. 160년 전 그 공병장교의 메모와 정확히 같은 질문입니다. 언어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리고 블록 1, 천광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발사당 2,000원. 사실 이 숫자가 가능한 이유는 이 무기가 미사일도 화약도 탄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별도의 탄약이 필요 없으며 전력이 공급되는 상태에서만 운용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즉 전기세가 곧 탄약값인 셈입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광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광섬유 속에 특수 히토류 원소를 주입한 뒤 거기에 빛을 쏘아 증폭시키는 방식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빔은 출력 약 20kW, 그리고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총알이 초당 약 1km를 날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천광의 빔은 총알보다 30만 배 빠른 것이죠. 리드, 즉 표적이 이동할 것을 예측해서 조금 앞을 겨냥하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쏘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으니까요. 드론이 탐지되면 레이더가 위치를 잡고 전자광학 추적 장치가 표적을 고정합니다. 이후 레이저가 드론 외피에 집중 조사하는데 빔이 닿는 지점의 금속 표면 온도가 700도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게 되죠. 알루미늄 합금의 융용점이 약 660도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드론의 외피와 내부 전자장비가 글자 그대로 녹아내리거나 불붙는 수준인 겁니다.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르르 기능을 잃고 추락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음도 없고 선광도 없습니다. 천광의 공격을 받은 드론 입장에서는 자신이 왜 추락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겁니다. 지난 2023년 4월 충남태양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실사격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3km 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30기를 격추하는 것. 결과는 30발 30격추, 명중률 100%였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천광에 전투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24년 6월 25일 방위사업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천광에 대한 전 세계 반응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은 한국은 저비용 드론 대응 분야에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고 임팩트랩은 세계 최초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CNN은 미국과 영국의 레이저 무기 현황을 같이 언급하면서 의미심장한 비교평을 남겼는데요. 미국은 지난 2022년 해군이 크루즈 미사일 표적 모의체를 상대로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군 공식 발표문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실전 배치 계획은 없으며 미래 무기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영국 역시 같은 시기에 한 발당 약 13달러짜리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발당 비용만 놓고 보면 천광보다 약 8배, 9배 비쌌죠. 그리고 배치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레이저 무기를 두고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 한국은 벌써 양산 계약서까지 작성한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유효 사거리 약 2-3km는 실전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비무장지대 총 길이는 약 250km인데 DMZ 전선을 실효적으로 방어하려면 천광이 최소 50기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대당 약 8,710억 원의 개발 예산이 투입됐지만 양산 단가와 배치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레이저의 물리적 한계도 있습니다. 짙은 안개, 폭우, 연기 환경에서는 레이저 출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는 천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레이저 무기가 공유하는 약점이죠. 그리고 현재 천광은 소형 드론과 멀티콥터 요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상대하는 것은 임무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현재 블록2를 개발 중에 있죠. 지난 2024년 7월 11일 방위사업청은 블록1 양산 발표와 동시에 블록2 개발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목표는 출력과 사거리를 모두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장갑차와 함정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역시 머지않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숫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광의 개발 예산 총액은 약 8,710억 원. 크게 느껴지시나요? 비교 대상을 하나 놓겠습니다. 미국이 2024년 한 해 동안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에 배정한 예산만 약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전체 개발에 쓴 돈이 미국의 한 해 미사일 구매 예산의 약 7분의 1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발당 운용 비용은 고작 2,000원이죠. 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대칭적 수익. 적은 투입으로 불균형하게 큰 산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말합니다. 천광은 군사기술의 언어로 쓰인 하나의 비대칭적 수익입니다. 잠시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5기가 서울 상공을 아무런 제지도 없이 유유히 돌아다녔습니다. 한국군은 KA-1 경공격기와 헬기를 출격시켰지만 저속 소형 드론을 대형 항공기로 잡으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2023년 4월 태안시험장에서 천광이 3km 밖에 드론 30기를 30발 전부 잡아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2초 만에 말이죠. 2022년 12월과 2024년 7월 사이 이 두 장면은 같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나라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1950년 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그리고 2024년 여름 전 세계가 미래무기라고 부르던 것을 현재 무기로 만들어낸 나라, 빛의 속도로 드론을 잡는 무기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궤적을 따라왔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냥 또 해냈습니다. 이상 팩트로 무기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